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중학교도 마무리 짓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세포분열과 염색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포라고 하는 게 뭔지 다 알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체를 쪼개면 잔인해. 하지만 자, 생명체를 나눠서 최소 단위로 나눠 봤을 때 그게 바로 세포가 되는 거고요. 물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한 세포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을 했을 때 나누어지거든. 이걸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 분열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유전 물질이라는 거 있거든요. DNA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걸 포함하고 있는 염색체가 세포 분열할 때 등장을 해요. 오늘 그걸 알아볼 거야.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 다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핵심. 세포의 분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조금 아까 살짝 얘기를 했죠.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하나가 둘로 나눠진다.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야 이세를 가질 수가 있잖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는 나누어져서 하나가 두 개로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가 되면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의 수가 늘어나려면 분열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세포 분열은 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걸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을 정리를 해보시면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크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지는 게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 알죠? 정육면체에 가로 세로 높이가 1cm짜리인 정육면체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2cm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 정육면체에 물이 스며든다고 할 때 정육면체 중앙까지 물이 스며드는데 누가 더 오래 걸릴까? 가로 세로 높이가 2cm인 게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세포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1cm에서 2cm로 커지는 것처럼 덩치가 커진다면 세포 안에 있는 핵까지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물질 교환이 쉽겠어, 어렵겠어? 세포가 냅다 커지면 물질 교환이 어려워지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정육면체 모양이 가로 세로 1cm인 거랑 가로 세로 높이가 2cm인 거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선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얼마야?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1이죠.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이 되죠. 그런데 표면적을 생각해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건 1 해서 총 6이잖아. 6제곱센티미터죠?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cm인 정육면체의 표 면적을 계산해보면 2는 4씩 6개니까 24제곱센티미터야. 그럼 결국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를 계산을 해봤을 때 6대 3이 나타납니다. 6 어떻게 되는 거야? 1cm짜리는 1분의 6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6인데 2cm짜리는 부피가 8, 표면적이 24가 되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3이 되죠.
그럼 덩치가 크면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면서 물질 교환에 어려움을 겪겠지. 그래서 덩치가 작아져야 돼. 세포가 일정한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포 크기가 클수록 부피가 증가한 만큼 표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을 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세포 분열의 의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세포가 분열을 하면 생장,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경우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몸체자 써서 체세포 쓸 줄 몰라도 돼. 나도 쓸 줄 몰라. 뜻만 알면 돼. 몸체자.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분열하고 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생기거나 이렇게 손실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의 세포나 조직이 새로 생기는 재생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누구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래, 불가사리. 불가사리 적의 공격을 받으면 한쪽을 뚝 떼놓고 도망가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재생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런 재생이 일어날 때 또는 여러분들 어쩌다가 팍 하고 짜빠졌어. 넘어졌어. 무릎팍이 까졌어. 근데 어릴 때 보면 꼭 깐데 또 까더라고. 그지? 사람이 넘어지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어제 넘어져서 무릎 까졌는데 오늘 넘어져서 또 무릎 까지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그랬다? 좀 모질았나 봐. 2% 부족해가지고 깐데 또 까고 깐데 또 까고 해서 무릎에 아직도 상처가 안 없어졌어. 근데 어쨌든 그 상처가 나면 언젠가는 아물고 세포가 새살이 돋아나서 이렇게 덮어지죠. 그것도 재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생장과 재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식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 세포를 만들게 될 건데 그거 뒤에 가서 정리할 거예요.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립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분열이 곧 생식이 되는 거예요. 생식이라고 하는 건 자손을 만드는 과정. 아셨죠? 분열이 곧 생식이 될 수 있겠구나. 생장과 재생, 생식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포 분열의 의의로. 아셨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염색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그리고 DNA 유전자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염색체라고 하는 건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막대나 끝모양의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NA와 단백질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글동글 단백질 덩어리 주변에 DNA가 땡글땡글 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긴 걸 염색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세포 분열을 공부하면서 염색체 이야기를 막 할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가 아닐 때 핵 안에 이 DNA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염색체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핵 속에 가느다란 실처럼 풀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다가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굵고 짧게 뭉쳐지게 되고 막대나 끝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체로 변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DNA라는 걸 볼 수 있을 때는 이 염색체로 변신을 했을 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대단하지? 그걸 다 해석을 해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염색체를 우리가 흩어봤더니 DNA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DNA가 뭔데?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DNA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분명히 닮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안 닮았으면 하는 건 꼭 닮고요. 닮았으면 하는 건 꼭 안 닮더라, 그치? 우리 엄마 생머리, 우리 아빠 곱슬머리, 근데 나 곱슬머리야. 일반적으로 곱슬머리, 이렇게 특히 여학생들은 긴 생머리가 좋잖아. 뽀글뽀글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왜 비 올 때,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곱슬이야. 반곱슬 머리가 와? 비가 오면 꼬실꼬실해지고, 그럼 신경질 나. 그러긴 한데, 어쨌든. 생머리가 싫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무튼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눈과 없는 눈. 왠지 쌍꺼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쌍꺼풀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꼭 보면 나는 반대를 담죠. 그치? 선생님도 보면 선생님 아버지가 되게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나셨거든요. 나도 그랬어. 나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 났다. 중학교 때 별명이 백발 마녀였어. 왜 마녀야 도대체? 뭘 하고 다녔길래? 근데 선생님 어머니는 아직도 흰머리가 안 나셨거든요. 꼭 이런 건 담는단 말이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DNA라고 하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에서 특정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어요? 뭔가 좀 DNA랑 유전자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DNA를 또 하나하나 조각조각 쪼개보면 유전자라는 거야. 어렵지. 조금 요 정도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요 정도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염색 분체라는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염색체라고 하는 건 막대나 끝 모양의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끝 모양, 막대 모양 구조물을 이야기하는데 얘가 보면 하나의 염색체가요.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가닥의 막대가 가운데쯤 해서 동글동글하게 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대 두 개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연결돼서 마치 가위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위 가운데 부분 접점이 있잖아. 그 부분을 우리가 동원체라고 부르거든.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 모양 두 개가 동원체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닥은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다는 거야. 아셨죠? 유전 정보가 똑같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라고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염색체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조금 알아볼 건데 상동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동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그래. 크기 모양이 같아, 쌍둥이 같아,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을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상동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상동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끼리는 같을 거야. 하지만 상동염색체 두 개 서로는 달라.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상동염색체는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거. 크기 모양은 비슷하지만 유전 정보는 달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은요, 체세포, 사람을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의 염색체 수를 세보면 총 46개예요. 그 중에서 상동염색체 한 쌍씩 묶어서 봤을 때 총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염색체라고 하는 건 남녀 공통 서로 상자. 남녀 공통이고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상염색체는 방금 얘기했죠. 남녀에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1번에서 22번까지의 22쌍의 상염색체이고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한 쌍의 염색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염색체 구성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염색체 구성에서 맨 끝에 있는 염색체 보시면 길쭉길쭉하게 크기 모양 비슷하게 두 개 있어요. XX 여성의 염색체고요. 길쭉한 거 하나와 짤뚱한 거 하나가 있어요. XY 남성의 염색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 남자는 X와 Y 염색체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색체 구조만 딱 봐도 남자구나 여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동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여자는요 상동염색체가 23쌍이에요. 남자는 상동염색체가 22쌍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XY가 달라서
이것도 살짝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 해봤는데 할만한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포 분열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일정 크기에 도달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여러 개로 나누어져야 표면적을 늘릴 수가 있어서 세포의 표면적을 늘릴 수 있어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알아두시고 세포 분열의 의의 생장과 재생, 생식 정리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염색체 공부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막대나 끝 모양의 구조물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막 안에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DNA는 유전 물질, 유전자는 저장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라는 거 같이 해석해 두시고요. 염색 분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각각의 염색 분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는 거 알아두시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들어있는 염색체, 상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